1801년쯤인가? 1801년이 신유년인가? 신유년에 신유 박해가 있었어요. 천주교인들 박해하는 거죠. 정조는 이렇게 정조 임금 할 때도 천주교인을 박해를 했지만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정조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정순왕후가 이제 이렇게 수렴청정을 하면서 천주교를 크게 박해를 해요. 그때 왜 천주교를 크게 박해했냐면, 그것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참 뭐랄까, 천주교 박해하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지 못한 거하고 관계가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이런 때 사람들은 천주교하고 서학하고 같은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서학은 서구 문명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서구 과학이라든지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청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천주교로 본 거예요. 서학으로 다 본 거예요. 천주교를 유교의 나라니까 불교도 엄청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주교를 박해한다는 명분은 뭐 이렇게 있다고 해. 그 당시쯤 되면 천주교가 이렇게 어떤 상태냐면, 그 신합회 평등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들고 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얻은, 신합회 평등하다라는 거 호응을 많이 얻었고, 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를 안 모신다는 거거든요. 제사 모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컸어요. 그런데 천주교만 박해하면 되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근데 서구 문물까지 모두 다 이제 박해를 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근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근대화되기는 어려웠거든요. 사회 구조가 너무 보수적이니까. 우리 서구 유럽이 이렇게 그 세계에서 가장 지금이 강국이 된 것은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16세기, 17세기 이때부터 강국이 됐지. 그전에는 변방이었거든요. 근데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이 세계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가보면 서로 교류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서로, 네덜란드까지 서로 굉장히 경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동양하고 무역이 안 되면서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항로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도전과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와 도전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발전해서 세계를 제패하게 됐죠. 근데 청나라는 사실은 청나라가 시작될 때쯤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인도도 그때쯤에 엄청나게 강했는데, 나중에 19세기 중반이 되면, 19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18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청나라가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경쟁을 하지 않고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청나라는 하나로 통일돼 있잖아. 엄청나게 이제 그 청나라 이제 중후반이 되면 티베트까지 다 청나라였거든요. 지금 위구르 지역까지 다 청나라가 다 지배를 했거든. 엄청나게 지금 중국하고 거의 땅 영역이 비슷해. 하나로 돼 있고, 또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니 다른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은 거죠. 유럽하고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중동하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청나라가 덩치만 컸지, 영국한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한 방에 무슨 아편 전쟁으로 한 방에 그냥 골로 가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서구의 침략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그런 쇄국 정책, 보수적인 것 때문에 개방하지 않고 문호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개인하고 단체하고 나라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단체도 문 닫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골로 가고요. 그 단체가 오래 가지 않고 그냥 무너지게 되고, 사람도 배우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그래 되면 사람은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뇌가 이제 이렇게 녹슬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도전하지 않고 하던 것만 하려고 하고 새 것을 안 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자기도 모르게 보수적이 되고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중요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40 전후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이제 마음에 큰 병이라고 해야 되나? 큰 뭔가를 이제 그 마음의 큰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고비를 넘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20대, 30대 때는 이제 내가 싫어도 인사하고 이제 내가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러는데, 나이가 한 40 전후가 되면 이제 그 10년, 20년 동안 20대가 너무 10대 때부터 쌓여졌던 것들이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 전후 돼서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감당하기 힘들고 교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대부분의 것들이 가만 보면 이제 교류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 그래. 이렇게 변화할 마음을,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이런 것에서 재미를 찾고 그것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또 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 전후가 돼서 힘들어지고 그래요. 역시 이제 그걸 또 잘 넘기면 50대 중후반, 50 전후 돼서 또 이제 고비가 또 있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은 보수적이 점점 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 결국 대인관계에서 힘든 것이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는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힘든 거죠. 이제 자꾸 깨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100명 있으면 100명하고 다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잘 지낼 수는 없어요. 나는 잘 지내려고 해도 상대가 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끝까지 잘하려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자존심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라도 해서라도 이렇게 융화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존심 내세우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그 꼰대가 돼가는, 자존심하다가 결국 마음의 문을 닫히게 돼버려요. 결국 조선시대의 신유박해, 또 그 이후에 몇 번의 천주교 박해는 참 대원군의 세국정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변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좀 국민들이 좀 나서서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았었는데, 안타까운 게 이제 홍경래난 같은 경우죠. 1811년도에 홍경래난이 일어나는데, 홍경래가 평안도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과거를 보러 평안도 지역에서는 향시를 봐서 합격을 했어. 근데 중앙에 가서 이제 진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환멸을 느낀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그 당시 뭐 이렇게 매관매직이 막 뭐 성행하고 그런 때니까. 그리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 전국을 막 다녀요, 홍경래가. 그래서 세상을 여행을 하면서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난을 일으킬 그 기획을 하게 돼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평안도 사람들이 이 홍경래에게 힘을 실어주고 같이 하자라고 그랬냐면 차별 때문에 그래요. 옛날부터 서북 지역을 엄청 차별을 했어요. 이성계 때부터 이제 서북 지역 차별 당했고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제일 차별당한 지역이
함경도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하고 함경도 지역, 이 북방 지역이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쪽에서는 관직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경제 활동은 많이 했어. 왜냐하면 중국하고 무역이라는 게 중국 무역밖에 없잖아, 당시 조선이라는 게. 그 평안도 지역으로 해서 오게 되니까, 평안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부를 누리는 사람이 부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관직에 못 나가. 엄청 불만이 많은 거죠. 그때 홍경래가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함께 이 사회를 평등하게 만듭시다. 우리 평안도 지역에도 좀 뭔가 좀 해봅시다. 게다가 당시에 광산 사업이 막 이렇게 그 광산 개발이 막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광산 노동자들이 막 모여질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때죠. 이제 광부들이 막 있을 때 그때가.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을 규합하고 또 평안도에 불만 있는 세력들을 이렇게 해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 이제 그 난이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전략이 이제 성공하지 않았고 비전이 공통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평안도의 지역 차별을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지역 차별을 없애자 이런 거보다는 동학처럼 동학은 전국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동학처럼 그냥 사람이 주인이다, 천지인 이러면서 하늘이나 사람이나 다 평등하고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갔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된다. 계급을 철폐하자. 당시에 서학이 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평등의 개념들이 막 형성이 되고, 정조가 이제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서 이제 시전, 난전이 있는데요. 난전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경제력이 좀씩 좋아졌어요.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나는 노비 안 할래, 나는 양반할래 해서 양반을 돈 주고 막 사고 거래하던 때고 막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비전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더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더 규합이 되고 할 텐데 결국은 안타깝게 홍경래의 난이 실패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뭐하고 각자마다 자기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 혼자 가만히 고민해가지고는 좋은 비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많이 깨지고 많이 다치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뇌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전이 형성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나는 많아 이제는 비전이고 뭐가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다 엄마고 아버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옆에 이제 사람들도 있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마다 남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서로 소통이 되고 비전이 있는 가족이 되고 아들, 딸까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건강한 사회 그리고 비전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러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 하도 빠지도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비전이 있으니까 나와서 하는 거지. 제가 또 비전을 제시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배울 게 없으면 안 나오지 뭐 그죠? 열심히 노력합시다. 성불하세요.